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 그래서 금리가 곧 인하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5월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보면 3.5%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추세선을 보면 말입니다. 작년 7월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4.7%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5%. 게다가 지난 2월에 4.0%를 기록한 이후로 4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월에는 3.9%까지 떨어졌고요. 4월에는 3.7%까지 떨어졌고요. 5월에는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 1년 후의 물가 전망도 3.5%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3%대에서 왔다 갔다 물가가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를 잡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이게 지금 벌써 1월 달에 올리고 2월 달 동결 그리고 3월 달 동결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6월 달에 어떻게 할까요? 아니 5월 달에 어떻게 할까요? 5월 달에. 내일이죠. 5월 25일.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요.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준금리 3.5%라는 수치 이거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시장에서는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게다가 경제 주체들 말입니다.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경제 3주체인데요. 이 주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가게 같은 경우는 이자 때문에 집을 파는 일이 허다하다는 이야기까지 이미 나오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때문에 줄파산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 3%를 안정으로 보니까 말입니다. 안정이 됐으니 이제는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노무라 정권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은 이제 8월쯤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 왜냐하면 경기가 그만큼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나빠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기준금리를 곧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동결을 하겠죠. 지금 실제 채권 전문가들이 조사한 걸 보면 이번 기준금리는 동결한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거의 말입니다.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89명이 동결한다 했습니다. 그럼 동결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국내 경기는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부양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채잖아요. 게다가 부채 다음으로 큰 문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거든요. 지금 우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1.75%포인트가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기준금리가 3.5%지만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입니다. 그러니 시장에는요. 한미 금리 역전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1.75%의 금리 차지만 채권 시장에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주식 시장에도 외국인이 들어오고요. 여기에다가
직접 투자 시장에도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실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고 고무돼 있습니다. 고무돼 있어요. 아,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금리차가 1.75%인데 채권시장에도 들어오네? 주식시장에도 들어오네? 게다가 말입니다. 직접 투자도 일어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훅 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요. 지금 뭐 외교적으로도 신자유연대, 자유진영과 연대를 더 공고히 시켜가고 있고요. 미국과의 연대나 일본과의 연대도 더 공고히 시켜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의 어떤 하류 회사들 있잖아요. 하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설비회사나 장비회사나 부품회사, 해외 큰 설비회사, 장비회사, 부품회사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하는데 자기들도 투자해서 들어와서 장비를 만들어 공급하고 설비를 만들어 공급하고 부품을 만들어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시장, 주식시장 들어오는 데 이어서 직접 투자 시장도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 뭐 외교적인 어떤 활동이나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나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이제는 경기 부양할 때가 됐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무라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틀린 이야기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 그 속에서 말입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말입니다. 최근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성장률이 1.6% 이것도 낮은 숫자예요. 낮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 수준을 말입니다. 1.4%에서 1.5% 사이로 내린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전제를 봤을 땐 결국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라지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까 저는 그런 생각은 솔직히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이게 잡힌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직요. 물가가 잡히려고 그러면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소비자 물가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근원, 뿌리근자의 근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가 중요한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5% 이상으로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의 정도에 따라서 또 경제 당국의 어떤 자신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문제는 금리가 인하된다. 이 말이 나오는 시점은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L자형인데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L자형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